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실제 인물의 사주 팔자를 가지고 그 사주의 특성, 특징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곤명입니다. 경자년 을유월 정묘일 이민실. 이 사주를 예시로 가지고 나온 것은 팔자 내에 합충, 형, 파, 원진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잘못 해석하면은 오락가락하고 이연령 비연령식의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명리의 기준에 논리에 정연함에 입각해서 최대한 간결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정묘일에 태어난 정화일간입니다. 태어난 월이 유달 âm 력 8월, 일명 편제격, 편제달이죠. 사령신이 편제네요. 그러면서 천간에는 또 정제도 투관시켜 놓았고, 일과 시에는 인성이라고 해가지고 정인, 편인이 같이 겸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간에 또 편인성이 투관되어 있다. 연지는 쥐띠, 자가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정화일간인데 8월에 태어났으니까 일단은 12운성은 생기라고 해서 장생기라고 하지만 실제 음양 논리로 오행, 생극, 재화 논리로 보면은 조금 그 기운이 좀 민감하죠. 왜냐하면은 일지에 편인을 깔고 시지에 정인을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지에 사령신의 힘이 강한 어떤 강한 힘으로부터 인성이 극을 받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화 입장에서는 다소 의기소침할 수 있다. 또 그것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연주의 재관 또 월주에도 인성과 재성이지만도 월간에 있는 을목은 연간의 경금 정제와 이렇게 합을 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좀 기반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쪽의 세력이 전부 다 한랭한 냉한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가 그렇게 활기차다고는 볼 수가 없죠. 여기다가 또 시간에 임수까지 이렇게 건은 크게 멀리 있지만도 임수까지 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사주에는 음기가 상당히 강하게 지배적으로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간에서 음간은 그렇게 건이 아주 튼튼하게 강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양간하고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양간은 뭔가 인성에 생기를 두고 있지만도 음간은 식상에 생기를 두고 있는 이유가 그 12운성 논리의 묘한 점이다. 음양의 차이점, 거기다가 또 음생양사 이런 차이점을 분명히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이론이 또 12운성의 논리다라는 것도 한 번쯤 염두에 두면 됩니다. 그렇다고 저 개인적으로 12운성을 그렇게 그렇게 깊이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장점, 우리가 명리가 음양으로 시작해서 음양으로 끝난다는 이런 어떤 저는 개념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양의 차이를 분명히 뭔가 서술해 놓은 그런 이론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는 입장이다. 이 정도 밝혀드립니다. 이 사주는 구조는 적당한 인성이 있고 또 좀 충분한 재성의 힘과 관성이 포진되어 있다 해서 밸런스 면에서는 이제 이 나의 체보다 어떤 이쪽에 있는 격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좀 더 중량감이 강하다. 재관이 중량감이 좀 더 강하니까 운에서는 아무래도 인비가 보충이 되어야지 활력을 띨 수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합충, 형,
파, 원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간에는 을경합, 연월이 합을 하고 일시가 합을 했으니까 을경합, 정림합 했다. 그러면은 천간의 분위기는 상당히 어떤 유정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합을 보면서 뭐 합이 되어서 화해서 뭐 변한 이런 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합을 해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속성이 좀 다소 반감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 두 글자가 합을 하는데, 근이 없는 글자는 아무래도 그것이 그냥 기반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천간은 합이 주류되어 있으니까 다정하고 유정한 어떤 그런 기질이다 보면 됩니다. 합이라는 것은 원래 유정함을 의미합니다. 충이라면 우선은 무정함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놓고 이제 적절하게 응용을 하면 됩니다. 천간은 그런 모습인데 지지는 충이 있고 파가 있고 뭐 멀리서나마 형도 있고 뭐 원진도 있고 뭐 이런 어떤 형태니까 지지는 상당히 좀 무정한 어떤 형태의 모습이다. 그런 정도로 성격을 보면 천간은 외형, 외면, 지지는 내면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름말을 해놓고 또 사주 분석에 성격이나 기질 분석에 임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간인 주체가 과연 사주에 있는 재관을 무난히 또 흡수할 수 있을까?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관건이죠. 그것을 소화할 수 있게끔 뭔가 보조해 주는 것이 실체 그 길신이고 시신이다. 실제로 길신과 시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간을 좀 더 보강해주는 인비의 운이 와야지만이 뭔가 한마디로 발전이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셔도 됩니다. 혹자들이 혹시 뭐 이런데 합을 보고 뭐 정림합이 있으면은 뭐 음란지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함부로 사용하는 뭐 그 근거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나타나는 뭐 그런 빙산의 일각을 보고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게 얘기해서 좀 유정하고 다정하다 보니까 남의 눈에는 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무래도 이제 곤명이니까 관성의 유무를 살펴야 되는데 관성이 자년에 자가 있고 저기 시간에 임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나하고 더 가까운 것은 시간에 있는 순서대로 보면 좀 늦게 일찍이 아닌 늦게 있는 또 정관이라서가 아니라 늦게 있는 임수가 좀 더 가까이 있다. 그러나 임수 역시도 뭐 근을 멀리 두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뭐 강력한 나한테 뭐 희망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더더욱더 일찍이 만나게 되는 이런 자수의 개념은 요 월사령신 플러스 재 플러스 관 요런 모양새가 요 군집 상태가 상당히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떤 음양 밸런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덧붙일 것은 뭐 자유파가 되고 뭐 기문이 되고 이래서가 아니고 또 자묘형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군집 상태가 내가 감당하기에 그렇게 소화시키기에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뭐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결혼은 뭔가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싱글이면서 본명이니까 경자생이니까 나이가 꽤 먹었죠. 그러면서 사주 분위기가 이제 우리 흔한 말로 도화살도 있고
쥐띠에서는 유가 도하고 토끼띠에서는 자가 도하고 그러니까 뭐 도화살이 이렇게 다 쭉 있다고 해서 전부 도화가 아니라 그래서 도화살이 신도화가 두 개씩이나 있는 편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풍기는 이미지가 좀 유정하고 다정한 이미지 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성들이 봤을 적에 좀 그런 뭐 좋게 얘기하면 향기가 있는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그런 끼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이성들이 다가오기는 하는데 정작 내 개인 내 입장에서는 쓸만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 진정성이 있는 사람도 찾기 힘들더라. 왜? 원명의 배우자 인연이 감당하기에 쉽지 않은 소화시키기에 쉽지 않은 한마디로 불길한 면이 더 강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본인 스스로가 외형적으로는 합이 많아서 유정하고 다정하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뭔가 깐깐하고 충이 있고 형이 있고 파가 있고 뭐 원진이 있고 생각이 많고 냉정한 까칠한 깐깐한 면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짓을 쉽게 하지 않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서비스업이나 사회생활 면에서는 또 정화의 특징 또 합이 많은 특성을 살려서 충분한 뭔가 싱글로서도 자기 앞가림 뭐 물질적인 축적은 뭐 충분히 노후를 뭔가 마련해 두고 있는 뭐 그런 주인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형충, 회합, 파가 막 이렇게 섞여 있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음양 배분, 음양 관계의 어떤 균형, 또 오행의 생극, 재화 관계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하나 밸런스 뭐 이런 걸 따져서 관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관이라고 좋고 편관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그 관의 어떤 그 무게감, 중량감이 과연 내가 나한테 길한 역할을 하느냐 또 그렇지 못하냐 이런 걸 가지고 그 인연의 어떤 가치를 평가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뭐 형이 들어서 뭐 도화살이 끼어서 뭐 원진살이 있어서 이런 걸로 감명을 한다면은 말 그대로 뭐 난잡한 사주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맞겠지만은도 그러나 또 귀한 운명도 유병의 덕약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병처럼 보이지만도 또 그것을 해소하는 약이 있어서 이 귀한 운명들도 떨어져 있으니까 형충회 합파가 막 복잡하게 있더라도 귀한 운명들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오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논리적인 그런 분석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요 사주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